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컨설팅 방법론의 이론과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것은 우리 컨설턴트 역량 중에서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컨설턴트가 방법론 지식을 가지고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 분야별 전문가들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고객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문하는 것이라면 우리 컨설턴트는 전문 지식 중심이 아니고요. 고객의 문제 해결이라는 고객 소유자 중심의 핵심적인 지식이 중요한 거죠. 그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지식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가지고 결합하는 역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컨설팅 방법론은 우리 컨설턴트의 역량 중에서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방법론의 구조로 여러분 5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방법론이라는 것은 purpose, 목적이 중요하고요. 그 목적에 도달하는 프로시저, 절차, 그리고 프로시저별로 필요한 도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전체 목적과 절차와 도구가 어떻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느냐가 뭡니까? 좋은 방법론과 뭡니까? 좀 뒤떨어진 방법론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방법론을 잘 여러분들이 구사하려면 현장에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구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해왔고 컨설턴트로서 여러분들이 키워왔던 컨설턴트로서 역량이 방법론과 결합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방법론에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스킬이나 여러분의 애티튜드나 여러분의 뭡니까? 전략이나 여러분의 테크닉이 결합이 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준 최고의 컨설팅 전문가로 활약을 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공부를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컨설팅 방법론들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컨설팅 현장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방법론이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도 다양하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란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런 다양한 컨설팅 현장에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크게 보면 컨설팅 방법론의 뭡니까? 유형들이 몇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델, 모듈, 툴킷, 그렇죠? 그 다음에 모범 사례, 케이스,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요새는 최근에는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돼 보급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컨설팅 시장에서는, 컨설팅 현장에서는 이런 5가지 유형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뭡니까?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시저로도 쓰이기도 하고 도구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뭐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 방법론을 만들어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양태라는 게 양태. 드러난 목적이 뭐냐?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것은 고객의 문제를 잘 정리해서 눈에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개념을 잘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고객의 문제를 뭡니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걸 진단하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고, 어떻습니까? 또 참고로 해가지고 외국 사례를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다고 했어요? 고객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를 모아놓은 그런 방법론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양태가 나눠져요. 그래서 그런 걸 요인 도구, 진단 도구, 참조 도구 이렇게 불리우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유형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컨설팅 방법론이 쓰일 때 어느 목적에 써먹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컨설팅 방법론의
유형과 양태를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공부할 게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컨설팅 방법론은 크게 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시저와 도구라고 그랬죠. 그러면 중요한 게 절차와 도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방법론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방법론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사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컨설팅 방법론의 절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사례를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어떤 사례가 많겠어요? 그 고객의 목적에 따라서 사례가 달라지죠. 그 고객의 목적. 근데 고객이 문제 해결의 목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경영 컨설팅에서는 특정 주제예요. 우리가 고객의 문제 해결 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게 테마의 주제단 말이에요. 그런 주제별 절차를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전략 컨설팅 방법론의 절차입니다. 그렇죠? 우리 컨설팅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 기업이나 우리 조직들이 첫 번째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들이 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우리 기업을 전략적으로 잘 경영을 해가지고 상대편 기업에 비해서 내가 말이죠.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관심이 많아요. 우리 조직들은 대부분 그런 관심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고객의 그러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 컨설턴트는 그 고객의 경쟁 우위 달성이라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시저를 거쳐서 그 전략 퍼포즈를 달성하도록 우리 컨설턴트가 뭐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써야 될 것인지를 잘 정리해 오는 게 뭡니까? 전략 컨설팅 방법론 절차가 되겠어요. 이 절차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게 돼요. 우리 컨설턴트가 고객의 전략을 뭡니까? 잘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프로시저를 잘 거쳐가지고 어떤 프로시저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내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략 컨설팅 방법론 절차를 공부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중요한 게 중 하나가 그러한 기업이 타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 부분 조직들이 그 전략에 맞춰서 열심히 전투에 임해주지 않으면 뭡니까? 열심히 일해주지 않으면 그 전략이 달성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삼국지를 책을 소설책 많이 읽어보셨죠? 제갈량이 어때요? 제갈량이 100만 대군의 조조 대군을 물리쳤어요. 그때 제갈량이 뭡니까? 이 동남풍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뭡니까? 하공존을 펴서 우리 조조 100만 대군을 물리쳤는데 그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략은 하공전이라는 뭡니까?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뭡니까? 불로써 공격해 가지고 배들을 수장시키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거기 제갈량 군대가 뭡니까? 야간에 급습해 가지고 상대편 조조군에다가 뭡니까? 뭡니까? 이런 배나 볏짚이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기름을 뿌리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전략이 달성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도요.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놔도 각 조직 내에서 인사, 재무, 생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그 전략에 맞도록 활동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은 전략에 성공할 수 없다고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잘 각 조직들이 일하는 방식을 올바로 가져가가지고 뭡니까? 우리 조직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뭡니까? 중요한 우리 기업들의 목적이에요. 기업이랑 일하다 보면 특정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말이죠. 어떤 기업은 열심히 일하는데 말이에요. 어떤 프로세스에서 보틀네크가 생기고 그래 전반적으로 생산이 효율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걸 우리 기업들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컨설턴트는 프로세스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그러한 뭡니까? 절차를 잘 뭡니까? 구성하고 알고 있어야 그걸 적용해야 어떻게 돼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전략 컨설팅 방법론이 있는데 이 전략 컨설팅 방법론은 4개의 절차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4개의 절차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컨설팅 방법론의 4개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략 컨설팅 방법론의 4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각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를 우리 컨설턴트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전략이라는 것, 기업의 경영 전략이 상대편 전략에 비해서 우월하고 뒤처져 있는 것인지, 이길 수 있는 전략인지 실패할 전략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프로세스를 잘 프로시저가 구축이 돼 있어야 어떻게 돼요? 상대편에 비해서 우리 기업은 뭡니까? 우월한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진행 순서와 그 진행 순서별로 어떤 요소들을 잘 점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체크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전략 수립 컨설팅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는 걸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수립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업이나 조직이죠. 그렇죠? 우리는 경영 컨설팅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극대화, 돈 버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요,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모든 사회 분야에 확산되면서 어떤 조직이나 이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돈을 버는 게, 이윤을 창출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이나 조직들이 뭐 합니까? 하여튼 이 전략 컨설팅이라는 것은 이 조직이 부딪힌 상황이요. 변화된 상황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변화되지 않고 정체적인 상황에서 외부 환경이 변화되면 외부 환경에 따라서 내부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동원해가지고 뭡니까? 그 조직이나 기업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뭡니까? 도와주는 방법론이 되겠다. 그 절차를 논리적으로 체계해 놓은 방법론이 전략 수립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 전략 수립을 할 때 전략이란 게 뭐예요? 우리 기업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뭡니까? 요소들이 있어요. 전쟁을 하려면 병사들도 필요하고 병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병참, 다양한 무기도 필요하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식량도 필요하고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를 어떻게 해요? 적재적소에 잘 운용을 해야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상대편 기업과 전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최적의 방향으로 고객 경쟁자를 이겨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뭡니까? 잘 구사하는 것이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런 전략을 잘 구사할 수 있는 뭡니까? 방법, 프로세스를 정해놓은 게 전략 수립 컨설팅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수립 컨설팅 방법론은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그동안에 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 아더 컨설팅이라는 액센추어라는 이 컨설팅사에서는요. 이 전략 컨설팅 방법론의 프로시저를 기본적으로 3개 절차로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 비즈니스 분석, 우리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걸 먼저 분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에는 비즈니스 분석이 되고 나면 전략적인 방향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분석하는 것이 두 번째 프로시저란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전략이 결정되면 오퍼레이션, 구체적인 운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세 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전략 수립 컨설팅 방법론을 프로세스를 규정해 놨어요. 이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 컨설턴트가 고객 기업의 전략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전략을 새로이 수립해 주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접근해 봐라 하는 것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더 리틀이라고요. 이 ADL이라는 글로벌사에서는 야심 기반 전략 수립, 앰비션 드리븐 스트래티지라는 이러한 전략 수립 컨설팅 방법론에서요. 이 전략 수립 컨설팅 프로세스를 8단계로 제시를 해놨어요. 8단계. 아더 앤더슨도 아까 말씀드린 아더 앤더슨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 개 국면이지만 크게 좀 더 구체적인 단계로는 8단계로 프로시저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요. 여러분 그동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보스턴 컨설팅이라는 데는 그 전략 수립 컨설팅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최고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글로벌 컨설팅사인데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이 전략 컨설팅 프로시저를 5단계로 구성해서 뭡니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 컨설팅 방법론의 구체적인 절차 프로세스는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다수가 대동소이해요. 5단계, 8단계 구분은 좀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그런 단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수립 컨설팅 이런 절차라는 것은 이 컨설팅사에 따라서 8단계로도 제시하고 5단계로 여러 단계로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4가지 단계로 전략 수립 컨설팅 단계를 여러분이 밟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요. 뭐냐면은 전략 수립을 할 때 항상 우리 컨설턴트가 고객 기업 현장에 가서 전략 수립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할 때 첫 번째 단계로 뭘 해야 되냐면은 항상 전략 수립의 1단계는 그 기업이 봉착하고 있는 환경을 분석하는 단계일 것입니다. 환경. 첫째는 그렇죠.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뭡니까? 조직이 시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경쟁자와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그 경쟁자와 우리 기업이 부딪히고 있는 외부 환경이 중요하죠.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뭡니까? 내가 취할 전략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화공전을 펼 수 있어서 뭐 때문에 가능해요? 동남풍이라는 바람이 불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바람이 안 불어버리면 화공전이라는 전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도 경쟁자와 컴피티터와 우리 기업이 뭡니까? 경쟁하고 있는데 외부 환경이 어떤 환경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우리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우리 기업이나 경쟁자나 부딪히고 있는 외부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환경 분석의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그 기업이나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환경, 우리 기업 바깥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외부 환경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거시적인 거. 국가 전체로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 환경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거시 환경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특정 산업에 내가 속해 있어요. 뭐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이런 산업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산업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환경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이란 끊임없이 뭡니까? 생성해서 성장하고 소멸을 해나가는 단계예요. 우리나라 많은 중화학 공업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은 중국의 도약으로 지금 세세기에 접어든 산업이 많아요. 그래서 산업 진화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는 중요한 거죠. 내가 그 산업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외부 요건이기 때문에 산업 진화 분석도 중요한 외부 환경 분석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과 직접 경쟁하고 있는 경쟁 환경이라든지 경쟁자들이 어떤 것이냐를 분석하는 것들이 중요한 외부 환경 분석이고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아하, 우리 기업한테 외부 환경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이것이 외부 환경 분석의 첫 번째 절차라는 얘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내부 환경 분석이죠. 그러면 우리 기업 내부는 어떠한 지금 상황에 봉착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많은 기업들이 재무적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있느냐, 못하느냐, 재무적으로 쪼들리고 있느냐, 잘 나가고 있느냐 하는 이런 환경도 들여다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제품이나 고객들은 지금 잘 뭡니까? 작동하고 있는지, 재고가 너무 많은지, 우리 고객들이 충성스러운 고객이 많은지, 우리 고객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엔티한 고객이 많은지 이런 것도 알아내는 것이 내부 환경을 분석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CEO나 그렇죠? 우리 기술이나 우리 연구소나 이런 역량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내부 환경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내부 환경 분석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요. 환경을 들여다볼 때 외부 벤치마킹 할 대상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과 비슷한 상황에 봉착해 있던 다른 나라 기업, 다른 기업들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벤치마킹 해보면 어떻습니까? 환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략 수립을 위해서 환경 분석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거예요. 환경 분석을 해가지고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을 하고 벤치마킹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은 현 상황에서 어떤 게 강점이고 어떤 게 약점인데 외부 환경 측면에서는 이런 기회 요인도 있고 이러한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포지셔닝을 취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뭐냐면은 우리가 수학 분석이라고 그래요. 수학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략적 위치, 핵심 이슈를 분석해서 전략적 포지셔닝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전략 방향을 수립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전략적 포지셔닝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 포지셔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이슈를 알아내서 그 이슈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이슈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밀쳐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전략적 위치나 핵심 이슈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그 분석이 되고 나면 전략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방향 도출이 되어 있으면 그 방향들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가 되겠죠. 그런 제시된 대안들은 과연 우리가 실행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전략 방향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기업이 나가야 될 새로운 전략 방향에 따라서 비전, 방향을 재수립을 해야 돼요. 다시 수립해야죠. 그동안 해왔던 방향은 안 맞는 거다. 우리는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비전 재수립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전략 방향을 이제 우리가 포지셔닝에서 알아냈으면 구체적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비전이 새로이 정립이 됐으면 그 비전과 목표에 맞춰서 우리 경영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으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기업들에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기업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업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자동차에서는 특정한 자동차 하나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들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 품목을 전체를 포함한 것을 전사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우리가 자동차를 여러 품목을 생산하고 있지만 어떤 품목은 더욱 대량으로 생산하고 어떤 품목은 버려야 되고 어떤 품목은 어떻습니까? 새로 개발해야 되는지 이러한 방향을 수립하는 게 전사 전략 수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각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는 게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 예를 들면 자동차 중에서 특정 자동차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 나갈 것인지 이걸 수립하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부문별 전략 중에서 특정 자동차 분야 중에서 그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각 부서별, 기능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습니까? 전략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 다음 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전략만 제시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 시장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수립하는 게 네 번째 단계가 되겠는데 그것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과제를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응?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항해하기 때문에 그냥 동시에 시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차례대로 시행할 것인지를 우선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기로 한 것들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실행할 것인지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일정 계획을 만들고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실행하고 나서 어떻게 추후에 변화된 내용을 관리할 것인가를 자세히 정리해가지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우리 전략 수립 컨설팅 방법론의 뭡니까? 절차 모델을 여기 템플릿에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하시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런 절차를 거쳐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의 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고객의 전략 수립에 가장 뭡니까? 적합한 프로시저,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현장에서 잘 체킹해 가시면서 어느 부분에 내가 미스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아내게 되면 기업의 전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전략 수립 외에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